20대 대선의 주인공이 윤석열 당선인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 첫 과제로 문 대통령도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든 야든 입을 모으고 있는 게 바로 통합입니다. 통합의 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비록 승자와 패자로 갈렸지만 이번 선거 기간 누구보다 열심히 뛰신 양당의 주역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김건희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열심히 뛰셨고요. 아주 역대 최저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출구 조사 직후 민주당 표정을 보니까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하여간 출구조사 전에 사실은 여기저기서 자료를 좀 받았어요. 이른바 네. 이제 지라시들, 소문들, 분석글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진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느 언론사에서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을 전제로 기사가 작성 중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많이 컸죠. 근데 이제 또 당에서는 거의 초박빙으로 붙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하여간 걱정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출구조사 결과 방송 3사는 마이너스 0.6% 지는 거. 그랬죠. 그다음에 JTBC는 0.7% 이기는 거 나와서 JTBC 보도를 보고 바로 만세 부르고 박수 치고 환호하고 했거든요. 그렇죠. 바로 저 장면이었습니다. 네. 예. 저기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목포시 지역위원회 우리 당원 그랬군요. 동지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마 제 기억 오랫동안 남는 흑역사로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출구조사 결과 보시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차범위 내지만은 방송 3사 조사에서는 앞서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표정이 다 안 좋더라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너무나 낮아져서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많은 표차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안 나와서 좀 놀랐었던 것이고요. 워낙에 이제 보수 정당이다 보니까 조목조목 좀 따지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분석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분석해서 어디에서 어떤 차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초 조사와 실제로 나타난 출구 조사와 어디에서 차이가 있었나, 우리가 뭘 놓쳤나, 어떻게 분석을 했어요? 오늘 당선인과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저희의 이 이제 결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분석한 거를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저희는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의 표가 나왔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지지율보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열심히 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열심히 했다라는 거. 그리고 상당히 그 결집을 마지막에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저희가 해왔었던 모두 끌어모을 수 있는 표는 다 모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당선인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표수로는 저희가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표수로는 더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대 남성 표심의 표심이 되게 적었던 반면에 여성 표심이 20대 여성 표심이 상당히 민주당으로 향했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대목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갈라치기를 세게 하셨죠. 이대남 여가부 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그 남성 중심의 정책들을 쭉 펴면서 오늘 또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그런 어떤 젠더나 성별의 갈라치기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갈라치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 세력이에요. 이분들이 잘 커나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협력을 해야 되는 세대거든요. 20대 남자든 20대 여자든 둘이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 세력인데 이 둘이 아주 심각한 갈등 관계가 조성된 것 같아서 윤석열 후보께서 정말 잘 풀어 가셔야겠다. 당선자께서 잘 풀어 가셔야겠다 싶은데 좀 걱정은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대남 문제가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고 있고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할 방법이 도대체 윤석열 당선자에 있나라는 좀 걱정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서 오는 불만,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는데 불만, 그다음에 패자 부활이 불가능한 사회 이런 것에서 오는 구조적 불만들이 굉장히 큰데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지 또 한편으로 우리 20대 여성들에 대한 요구가 이번에 여성 정책이 빈곤하다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윤석열 당선자 측에 대해서. 근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여가부 폐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성들의 사회 진출,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이 둘을 어떻게 잘 조합해 나가면서 미래 세력으로 어떤 책임자로 키워갈지 걱정이네요. 예. 여러 사회 갈등 치유해야죠. 특히 뭐 20대 남녀 간의 갈등이 있다면 치유해야 되고 또 그 치유를 당선인과 또 거대 야당이 이제 함께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지역주의 극복 네네. 가능할까 큰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남에서 30%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만 호남에서 30%를 목표로 했습니다. 저 호남이 지역구시잖아요. 근데 지금 호남에서 그래도 과거에 보수 정당 후보가 얻은 표보다는 많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하여간 축하드릴 일이고요. 이제 예. 결과가 나왔으니까 예. 사실 결과를 보면 광주에서 12.7%, 광주에서 12.7, 12만 4천 표 정도 되고요. 예. 전남에서 11.4%, 약 14만 5천 표 정도 되고, 네네. 전북이 14.7%에서 17만 표 정도 되는데 이 토탈하면 45만 표에 12.75%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일이니까 이런 어떤 지역주의가 허물어져 가는 기대만큼은 아니시겠지만 예. 허물어가는 것이어서 좋긴 한데 네네. 문제는 그러니까 20%에서 30%를 기대했었잖아요. 사실 네. 마지막에는 30%까지 올렸었는데 실제로 이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역구에 내려가 보면 그런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있긴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30%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15% 이상 20% 이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예. 그게 꼭 윤석열 당선자 표뿐만 아니라 예. 안철수 후보 포함해서. 예. 근데 이제 이 이른바 윤석열 당선자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사실은 그걸 다 깼죠. 그러니까 더 나올 수 있었는데 네. 단일화하면서 그래도 예상보다는 덜 나온 거네요. 오히려 덜 나왔죠. 그 예. 후폭풍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요. 네. 저희 광주 전남 이쪽에서는 후폭풍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허은 의원님, 네. 실제로 단일화 역풍이 불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 단일화를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고 예. 기본적으로 통 큰 리더십으로 함께 통합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윤석열 당선인께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번 선거 내내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그 통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민주당은 민주당만의 통합,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만의 통합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 전체 통합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지역주의를 한번 깨보자. 그걸 어떻게 깰 수 있을까 해서 호남에 가서는 호남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영남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영남의 성장이 호남의 성장과 같고 또 영남에 가서는 영남의 성장이 호남의 성장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젠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소멸되는 지역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만큼 노력한 만큼의 결과였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더 많은 표가 나오기를 저희 목표는 20에서 30%였습니다만 네. 사실 지금까지의 보수의 어떤 보수의 득표율보다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고 그것에 지금은 만족하고 2년 정도 저희가 공을 들였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 들여서 민주당이 저희 TK나 또 부울경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20%를 훌쩍 넘었죠. 네, 30% 받으신 곳도 아쉬운 거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려도 돼요? 요 마무리만 네,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밭을 많이 가시고 정성을 들이는 만큼 저희도 호남에 대한 정성을 지속적으로 드리려고 하고 오늘 그래서 대표도 지금 광주에 다시 내려가서 감사 인사합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제가 지역구가 목포잖아요. 예. 좀 아쉬운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좀 개선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께서 예. 목포역에 오셔서 DJ 정신 계승을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예.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DJ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데 가셔가지고는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종북이다, 좌파다, 운동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평생 DJ가 그놈의 색깔놈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신 분이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종북이다 이런 표현을 아니요, 했습니까? 민주당이. 우리 현 민주당이 종북이고 좌파고 그다음에 운동권이고 이런 표현으로 민주당을 비판하신 거예요. 근데 비판하시려면 차라리 DJ 정신 계승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걸로 비판하려면. 김대중 대통령이란 분이 평생 색깔론 때문에 고생하다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종북이다, 친북이다, 좌파다, 빨갱이다 이 소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근데 그 목포역에 오셔가지고 DJ 정신 계승을 약속하셔놓고 또 딴 동네 가서는 그러시니까 우리 목포 시민들로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거는 그냥 개선해 줬으면 하는 기대예요. 오늘은 좋은 날이라서 웬만하면 네거티브를 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는 DJ 정신과 지금 민주당의 586 세대에 대한 비판과는 다른 측면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이라던가 제가 볼 땐 이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내가 진짜로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후보였습니다. 저희 윤석열 후보 현재 당선인 같은 경우는요. 한 말로 두 말을 잘 안 하셨다라는 거. 두 그 말 많이 부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싶고요. 축하드리는 자리라 축하드리는 지금, 자리라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한마디로 두 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586 운동권에 대한 그 정신을 흐렸던 분들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86 세력들이 반성해야 될 것이야 반성하겠지만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화 포용 정책, 인권과 그리고 민주 정신, 그리고 북한에 대한 화해와 포용, 그리고 상대 정치인에 대한 그 보복 금지, 포용, 화해 이런 거는 우리가 잊고 싶어 하고 있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에 대한 존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축하드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그랬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제가 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는지 느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도 이번에 해단식에 가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또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서로가 깨끗이 이제 승복을 한 거죠. 그리고 문 대통령도 이제는 분열, 갈등을 치유하고 그리고 통합으로 나아갈 때다라고 얘기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오늘 현충원 참배 때 통합과 번영의 시대 열겠다고 했잖아요. 자, 통합 번영 일단 다들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실제로 협치하고 통합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우선은 아마도 거대 야당이 되실 소통을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소통의 노력을 좀 많이 하실 더 많이 해야 것 될 거다, 할 같다라는 것이다. 생각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도 합리적이고 올바르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저희 당원들에게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협치하지 않으면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들을 아마 진행하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여성 얘기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세요. 여성. 이게 갈라치기를 저희는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저희가 사실은 18대보다 소수 이게 올랐습니다. 여성의 지지가. 그리고 저희가 지지를 사실은 2030에게 받지 못했던 정당입니다. 19대 때. 그래서 어떻게 2030이 저희에게 고개를 돌려서 봐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단계로 그래도 이만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부족하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다가가서 모든 세대를 포위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희 의원님이 앞서서 통합의 정치는 잘 하려면 윤석열 당선인의 시간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제 당선인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선인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말 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사과를 쪽쪽 했는데 어느 한쪽이 조금 더 간 거예요. 한쪽 악 정도가. 그런 정도라고 봐야지 자기가 정말 어떤 신뢰와 믿음 속에서 등장한 세력이 아니라고 하는 걸 겸손하게 좀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성별, 세대별 그다음에 지역 갈등이 여전함이 드러난 선거란 말이에요. 선거를 분석해 보면.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에 대해서, 남성들에 대해서 갈라치기가 아니라 소통하고 통합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정치는 상대가 이제 당이잖아요. 정당 대 정당, 그다음에 당정청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과 좀 충분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가부 폐지 문제든 지금 아마 인수위가 꾸려지면 정부 조직할 거고 예.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 구제에 관련한 예산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다들. 네네. 그리고 총리 인준 준비하실 거고 그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국회와의 협의, 협치, 국민 소통이 그렇네요. 필요한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제 뭐 코로나 지원, 소상공인 살리기는 여야가 공히 약속을 네. 했습니다. 50조 원 이상 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뭐 임대료도 나눠주고 또 부가세, 전기세 부담 감면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협치를 한번 보여줘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보니까 대통령 인수위원회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에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기도 하고 비서실장은 이제 장제원 의원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나 봐요. 그 결정된 바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들은 바는 네. 없고요. 이철의 정무석 만나서 윤 당선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지금 뉴스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이 임명되고 그리고 인수위원장이 안철수 위원장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그 부분도 지금 아직 논의되고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철희 수석 오시기 전에도 저희 같이 티타임 하다가 이제 오시고 만나 뵙고 그 다음에 함께 오찬을 함께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수석과도 대화하고 또 후보께도 직접 전화하셔서 통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인수위 차원에서는 이제 그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비서실 먼저 구축을 하고 네. 그 후에 하나하나를 좀 세팅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군요. 좀 어렵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네. 저기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윤석열 당선인 기자회견 보니까 현 정부와 잘 협조해서 국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네네. 예, 정부 조직을 모든, 인수하고 네. 정부 추진하는 일 중에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을 그렇게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지금 이야기들 하마평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안철수 우리 전 후보께서 예. 입법은 열심히 해봤는데 행정 경험이 없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 이제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입각의 의지로 읽혀지는 대목이었고 네. 뭐 총리로 자연스럽게 인수위원장을 거쳐서 총리로 가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그게 그 독립된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의 입지에 그게 도움이 될지 그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한편으로 인수위를 구성하는데 이제 장제원 뭐 비서실장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여러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권영세, 권성동, 이철규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은 누구가 있을까? 제가 한번 그래픽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당선자를 세운 사람 그리고 예. 당선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항상 그런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다만 저분들이 이제 윤석열 우리 당선자가 정치 입문이 짧기 때문에 그분 윤석열 후보의 당선자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가 국정 수행 국정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얼마나 준비돼 있을지 잘 준비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윤석열 측근은 누구 이렇게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핵심 측근으로 장제원 의원 조금 전에 이제 기사가 떴나 봐요. 그러니까 네. 지명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윤핵관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사실 당내 갈등 때 네. 이준석 대표와 갈등 때 그 갈등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선대에서 빠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측근이라는 것이 잘못된 말은 아니고 핵심 관계자라는 것이 잘못된 말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리가 있고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완수하면 그렇죠. 되죠. 자리 없이 하는 게 자리 문제죠. 없이 하는 거고 그 비선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네, 거고 누구보다도 그 당선인과 대화가 되고 그리고 예. 그 뜻을 좀 잘 받들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예. 특히 능력 있는 분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저희 이번에 권영세 선대본부장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나 야무지게 예. 정말 하나하나 너무너무 잘 챙겨주셔서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능력자들이 지금 저기 다 계시기 때문에 네. 어느 분과 함께 일을 하시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간 어떻게 뭐 아니 보셨어요? 뭐 하여간 축하를 드리면서도 예, 예. 하여간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그 약간 TV 토론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국민 통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어떤 통 큰 인재 등용, 아. 통 큰 인재 등용 그리고 야당과의 의사소통을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비선이잖아요. 네, 네. 사실 이번에도 후보단이라도 우리 장제원 비서실장 내정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이 이제 나선 걸로 돼 있었는데 당시에는 직함은 없었잖아요. 아.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노골화되거나 자주 반복되면 다시 예전과 같은 어떤 비선 실세 논란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뭐 잘 하시겠죠. 예. 실제로 단일화 과정 때는 장제원 의원이 그 선대의 직책은 없었죠. 네, 직책은 없으셨죠. 예. 근데 뭐 장제원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러 측면에서 함께 단일화를 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성과를 내신 분이 예. 장제원 의원이시고 그 주요한 순간에 이제 직책을 주셨죠. 예, 그래서 책임을 갖고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꽈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니 저는 제가 말씀 오늘도 우리 논평을 했는데 네. 협치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저희는 저희들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야당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야당으로서의 본색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예.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제 우리 이 모두 전환을 해야 돼서 네. 그러니까 협력할 건 협력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한 삶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좀 정확하게 야당으로서 예. 지적은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으로서 이제 건전한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럼요, 거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네, 예. 건전한 비판과 네. 상식적인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취임이 5월 10일인가요? 이제 한 2달. 예, 2달 남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소야대가 실제로 여소야대라는 것이 뭐 상수였죠.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여소야대 뭐 당연한 거였으니까. 여소야대가 되면 과거에 보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자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선거 시기니까 네. 이제 약간 격렬하게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재명 우리 낙선자나 우리 후보나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선거에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 예.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승복 선언하면서 네. 성공을 빌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예, 빌었고 협조하겠다고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네. 그런 거는 뭐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예, 일들이야. 알겠습니다. 기존의 송영길 대표님께서 워낙에 소통을 잘 하셔왔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기대하는 바가 크고 네. 오늘 이 의총하고 왔는데 의총에서도 네.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당과 야당이 다른 점은 이제 여당은 성과로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 네. 성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협치 없이는 특히 이제 170석이 넘으시기 때문에 네. 협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협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라라고 저희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함께 협치해서 성과로 보여드리는 모습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린다는 약속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싸웠고요. 또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도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협치, 통합의 정치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양당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이 인터넷에 다 녹화가 맞아요.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원희 의원 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